선생님이 읽었을 때 어땠어요? 어떤 부분이? 공생. 네. 사실 122쪽에 네. 여기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를 살펴보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은 그이래서 못 본 사람 이유 그렇지. 이거는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기 진짜 와서. 많이 들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저희만 이렇게 듣는 줄 알았는데 일본도 그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또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척척 해나가면은 또 그 일이 또 이렇게 잘 풀리는 걸 이렇게 또 보고 배우니까 또 저희도 또 희망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니시아 들어갔을 때 네 말 들었어. 정부 지원 받는다는 거 그거 발표되기 전에 전문 작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시니까 밥부터 주실라고 막 그런 편인 줄 알고 그런 말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섬과 함께하는 회사 그랬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 이런 개념으로 우리 나중에 혜영팀이 나중에 차릴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꽃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현지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나잖아요. 원하지 않아. 점잖해. 뭐 배우려고 그래. 겸손해. 10년씩 더 아무 시작 때고 이거 오면 1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막 너무 막 무리하지 않아. 또 계속 거기에 같이 붙여가. 그렇죠?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하고 소통하려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가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메구리 노아는 섬 밖에서 외화로 혜택을 통해 섬을 풍족하게 만드는 기업이어야 했다 이거죠. 이야기는 뭐냐면 메구리 노아가 인구 소멸책이잖아요. 그다음에 재정도 파탄책이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겠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하고 복잡한 상황인데 결국 그래서 바깥에서 아내를 먹여서 해야 될 구조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창업 60경에 보면 벚꽃창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지난번 보내줬죠 파일 벚꽃창신 찾아보면은 벚꽃창신이 그 한 연가시 한 4 정도 3, 4 정도 나오는데 벚꽃은 뭐냐면 옛것을 본받아서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옛것이라는 건 뭐예요? 옛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을 거고 창신은 뭐야? 이 동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벚꽃은 뭐냐? 지변이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벚꽃이야. 옛것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근데 창신은 뭐라고 해서 창신은 능전 이걸 갖고 가야 될 법도를 잘 지켜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특히 밝았던 것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딱 감을 잡고 달려야 된 거예요. 벚꽃 창신에서. 그래서 메구리 노아는 섬 밖에서의 외화 혜택을 통해 섬을 풍족하게 만드는 기업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확 땡겼어. 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친구들이구나. 이걸 딱 읽고 보통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어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자기는 그냥 공무원이라면 하려겠다. 그 뒤에 보면 제일 뒤에 그런데 안 된다고 했다. 그 점장이. 왜 안 되냐 했더니 너는 그래서 공무원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진짜 이곳에서 활동가가 되라는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 동네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이것을 소규모의 내지는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 변화해야 될 부분들을 아는 것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꽂혀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 보더라도 시골 기업과 벤처 기업의 중간에 있는 시골과 어우러진 벤처 기업, 즉 시골 벤처 기업. 이 말은 진짜 형용모순이야. 시골이란 말과 벤처란 말은 공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골에다 이걸 만들어. 그렇죠? 벤처를 시골에다 만든 거야. 내지는 시골에다 벤처를 만든 거야. 어마무시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 가족은 대단한 머리의 애들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어. 그런데 이게 내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벚꽃은 지변이요, 창신은 능전이라 이렇게 하겠는데 벚꽃 지변에 해당되는 내용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벚꽃은 지변이지만 창신은 능전이라는 얘기가 시골이라는 것을 꼭 끼고 있잖아. 벤처라는 것은 지변이지만 갖고 가야 돼. 해양에 닮아가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은 120쪽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몽수님도 요새 해보고 한 2년 이렇게 2년 3년 해봤을 건데 해보다 보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잘 되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새 제품을 뭘 만들어 봤다든지 내지는 뭔가의 새로운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봤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안 된다 해서 모든 게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야 다음번에 이걸 안 되니까 이거 안 돼 라든지 하면 안 돼 라든지 아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름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공부나 학습이라고 해서 과정에 있는 것이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봐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 121쪽 가면 막 뭐가 막 나와서 이제 좀 저는 선생님 선생님 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벤처가 뭔지 찾아봤어요.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딱 나오네요.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이 시골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벤처 기업은 대부분 삐까뻔쩍한 시골 도시에 약간 좀 후미진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날밤을 까면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막 몰아붙여갖고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창고에서 하고 막 그래서 벤처 기업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있지만 또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 그래서 이 벤처업이 한채 엄청나게 컸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옆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그랬었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한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많이 망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런 방식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이 형태를 바꿔서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 갖고 돌아가고 있어. 단순히 시골에 가고 공무원 해보겠다. 단순하게 해갖고 포장해갖고 뭐 하나 팔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생각 자체는 학교를 만들어서 이 동네를 다 팔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공동체의 가치인 그 전통의 지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식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거잖아. 물론 사물도 팔기는 팔아. 뭐 고기도 팔고 뭣도 팔기는 팔지만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도 팔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다음에 고향의 향수를 파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벤처는 벤처잖아.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 제일 먼저 시골 1년생으로 출발했는데 습을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학습, 그렇죠. 배우는 거를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가. 그래서 난 이거 보면서 121쪽 방금 우리 혜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도시에서 한 도시 10년생이라 하더라도 시골 가면 시골 1년생이 되잖아. 그러면서 다시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맞춰서 이게 우리가 상업유식경에 보면은 쇠소음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쇠소음대. 쇠소음대는 뭐냐면은 물 뿌려서 청소해. 근데 제일 먼저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를 이렇게 생각해봐. 근데 우리 침대는 이부자리를 개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펼쳐놓는데 그것도 이부자리를 정리한 거잖아요. 이부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물 뿌리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뭐 시킨 일이 없을까 해서 어른들이 있는 데 가서 딱 조용히 두손 공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쇠소음대야. 이게 쇠소음대는 뭐야? 말 그대로 위도 어른을 잘 모신 게 아니라 그날 하루 해야 될 그 루틴 중에서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끊임없이 잃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쇠소음대야. 이 사람 했던 이야기가 그죠? 1년차로서 그걸 배워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지금 쭉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교에서 물도 먹었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유명한 또 뭐 회사도 다녔던 애들이야. 똥기랑 끼면해주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런 바탕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배깔고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난 이게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큰 거야. 난 이게 크게 보이더라고. 그 활동가들이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뭐 도시 시골을 떠나서 그 뭐지 선배 활동가 뭐 이런 뭔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아까 이제 우리 혜영 선생님이 그 대인시장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어갔을 때 그냥 살짝 하나에 무시하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는 시골보다 훌륭하고 빠른 것도 아니고 시골은 도시보다 열등하고 느린 곳이 아니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그렇지. 딱 이거를 보면서 서로 다를 뿐이라는 그 시각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그 소년생의 그 활동가들한테 함부로 뭐라 하죠? 너희는 몰라. 아, 줘봐. 예, 그렇지. 근데 여기는 날카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보통 선배님들은 좀 지적질하고 그런 부분인데 날카로운 방식은 시골은 어울리지 않다란 말이 그거 있잖아. 시골과 어울리는 벤처 기업이라는 게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음. 자기들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인데 시골 사람들한테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 본인의 용어들이 안 통하는 그렇죠. 거죠. 야빨 내가 있잖아. 쓰는 말, 야삐 내용이구나. 그래 찾아보면 내가 잘 쓰는 말인데 근데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냥 솔직히 말해서 무식하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여유를 가지고 그거를 해나가는 그 지점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정말 난 놈이라. 섬의 발걸음을 존중했단 오. 말이 그 말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그리고 섬과 함께 걸어가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라. 자기 잘난 맛에 막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에 맞춘다는 네.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노부오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데 반드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이런 어떤 목표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제대로 부합시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목표치를 회사의 어떤 룰을 만들었잖아. 그거에 맞추려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기 말과 행동은 생각 않고 그냥 수익 창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행동이 엉망으로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베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섬이라고 했잖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섬. 근데 아베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 물이 담수가 그렇게 깨끗한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근원을 밝혀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그 캔천 마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보면은 미래를 살짝 반보 앞에 생각한다 했잖아. 지속 가능하려면 야 그럼 에너지가 문제가 아니냐. 원자력 발전 그런 것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쳐요. 풍족하니까. 우물에서 물 지금 다 지금 뽑아서 괜찮으니까. 네. 지금 괜찮으니까. 관공서에서 환경 관련 부서가 생겨버렸어. 아베가 그런 고민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섬에 초청이 됐고 그게 막 관련돼서 그 시골에 부서가 생겨본 거잖아. 그렇지. 야 이거는 활동가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 에너지 도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막 고민하잖아. 그러면서 나는 지금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아베라면 요거를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호남권 반도체에 대해서 얘는 접근했을까? 고민이 좀 스럽더라고. 저는 이거 보면서 방금 선생님 말씀을 잘 해줬는데 주석 아파트 그런데 막 그 땡큐 같은 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생명체들은 하는 세 가지 것이 있어. 하나는 물질을 어쨌든 나눠야 돼.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마련해야 돼. 물질을 택하는 것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정보를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정보가 없으면 죽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데 그 세 가지 내용들이 이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함 안에가 들어와 있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얘기는 좀 다시 이야기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거야.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잖아. 우리 보통 행동도 실제 생각도 않고 행동도 안 해. 생각만 하고 행동 않거나 아니면 생각도 않고 행동만 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해.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어볼거나 뭐 이런 생각이나 했었거나 아니면 뭐 별로 보탬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정확하니 그 부분을 찍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 아까 물 이야기하잖아요. 물 이야기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90% 넘는 거의 95% 이상이 다 바닷물이야. 못 먹는 물이야. 그렇죠?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데 바닷물은 안 돼. 그러면 나머지 담수는요. 그 담수 중에서도 하천에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과 1, 2%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지하에 있거나 저장되어 있거나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저장되어 있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걸 자원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원 이야기가 나왔고 에너지는 뭐예요? 아까 했던 태양광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 이야기하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창업 60개는 나오지 않는 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야 내가 뭔가 물을 먹으면은 야 이 물은 수원지가 어디지? 이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 근원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거든. 음수사원이라고. 음수 물을 마심에 있을 때 사원 생각해라 원 그 수원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뭔가가 있으면은 야 도대체 이거 태초에 이것은 초창기는 뭐였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고민을 하잖아. 실은 물이 펑펑 나오는 게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이 물이 땅속에 대수층이라고 물이 이렇게 저장된 층이 있어요. 반반층만 이게 대수층도 있어. 이 대수층에 차 있는 물이냐 아니면 비가 내려가지고 어디에 이를테면 댐 같은데 차하고 그 물을 먹는 물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둘 다 엄청나게 귀한데 대수층에 물이 차는 것은 뽑아 쓰는 것은 금방 쉬워.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관정에서 뽑아 쓰는 게 대수층인데 뽑아 쓰는 게 금방 쉬운데 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댐보다 훨씬 많이 걸려. 이것은 필터링이 되니까 대수층에 사는 것은 댐으로 된 것은 비가 좀 오면 댐에 물이 잠겨 있으니까 훨씬 쉬운데 깨끗하지 않잖아. 댐 물은 정화를 해야 되나. 근데 대수층에 찬 물은 대부분 식용을 할 수 있는 물이라는 거. 전기 깨끗해. 그렇지. 자수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도 나와요. 아까 했던 에너지 물질 이야기했는데 태양광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원자력까지 고민하잖아. 왜? 일본이 우리보다 원자력 부분이 훨씬 앞서 있거든.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후쿠시마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25, 26기 원자력 발전소, 조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제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일본은 40기가 넘었어요. 45개인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 된다는 얘기를 딱 끊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편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섬이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잖아. 육지에서 끄집고 들어오는 것이 실은 쉽지 않아. 본도에서. 그런데 이 섬은 그 옆에 섬에서 끄집고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서도 생기고 그런 협회와 협력하고 부서가 생겨. 이 부서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생각해. 부서에 맞춰서 일을 시켜. 근데 이거는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야 진짜 정말 필요한 게 지금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행정이 리딩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리딩하고 리딩했던 것에 행정이 따라오는 구조가 맞는 구조야. 그게 행정의 자세야. 근데 우리 행정 어째? 이번에 울림동에서 한번 해보지. 유 대표 한번 해봐. 할 수 있잖아. 내가 돈 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우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의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 불편하고 상가시고 그다음에 정말 시급한 건데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돈이 이 분야에 많이 쏠려 있으니까 알고 있는 그 알량한 내용 갖고 그거 한번 해보면 어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동료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걸 돈을 써. 해보니까 몇 번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주거든. 그러면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거든.
근데 동네하고는 유리되는 거지.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바탕에 이 사람들 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정말 필요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까 음수 산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하나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잖아, 이 사람들이. 불러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거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공동체를 하려면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단 사람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우리 유봉식 대표 생각보다 내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내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유봉식 대표가 틀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내 것이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100% 틀린 건 아니거든. 그럼 여기서 좋은 모습 다 뽑아서 묶어서 융합을 시켜야 돼. 이게 지양이야. 지양. 지양이 좀 되고 좀 그냥 서서 면을 탔어. 그러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하죠. 알토를 해야 돼. 알고 토론하고 정리해야 돼.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실은 우리 동네의 그 자산으로 묶이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야. 이 과정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 세 번째 단계는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갖고 이걸 동시에 하고 있어. 왜? 시점이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을 공동체에서 아무도 없는 맨바탕에서는 여기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올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 근데 이것이 이 건만 보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건을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이 알아가는 과정에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게 있어요. 나선형 구조의 심화 구조라든지 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여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 쭉 나오고 화력발전소는 안 돼. 이거는 화석연료야 이야기 쭉 하고 하잖아요. 그 126페이지 보면은 물과의 자연에너지 도입을 100년 후를 실현 이야기가 나오면서 1년에 1%씩만 해도 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국신 있잖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씩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 친구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1년에 1%만 뭔가 해결해 볼까? 이런 도전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n분의 1로 작은 것부터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큰 것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했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보면은 나는 이제 마을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시민사회 이런 사람들이 매번 대중매체 인터뷰를 겁나 많이 해요. 근데 이 아베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걸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와 아마 사람들을 모르는 자기보다 아마 사람이 아마를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이 TV나 뭐 신문에 나온다면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까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요. 자기는 정말 이 정도면 똑똑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유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충분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뭘 하냐면 관계 맺기를 하잖아. 근데 거기서 어떤 걸 하냐면 마을 행사를 돕는다든가 마을을 청소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2, 3년을 아마하고 딱 이게 나는 아까 그 예술인들이 개인 갈 때, 개인 시장에 갔을 때 과연 청소부터 했을까? 아니면 알려고 했을까? 그렇죠. 근데 우리 그 프로젝트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인들을 도구화하는 거지. 대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요게 우리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괜찮다. 그리고 그 이제 토요타 경험이 자기한테 있다고 했잖아. 그건 뭐였냐면 그 생산 라인의 이런 개선이라든가 효율화를 위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딱 현장을 갔는데 현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렇지. 그 사람도 몇십 년씩 하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요 아베는 철저하게 자기가 연습해갖고 실수 않게 하면서 딱 그걸 보여주니까 오 하면서 오히려 그 받아들임이 있다겠잖아요. 요런 것들 자기 노력도 없이 현장의 언어라든가 현장의 매뉴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쑥 딱 이게 좋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현장 사람들은 거칠고
무례배고 막 이렇게 막 소문을 낸다고 오히려. 근데 이 아베의 그 멋진 구석은 정말 현장 언어로 현장의 매뉴얼로 만들면서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노동자들이 야 아베들 진짜 최고라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마을 현장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기 붙이고 싶은 게 아무리 훌륭한 미디어라고 해도 자기가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베가 그 생산 라인에서 이 선배들한테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하고 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직 생활에는 우리가 지켜야 돼. 조직이 굴러가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 이를테면은 뭐 젊은 놈이 나이 많은 놈보다 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말고 그건 권위적인 이야기지. 결제라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선이 있어. 공동선. 예를 들면 아침 9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예를 들면 한 10분 전에 나와서 주변을 정리하고 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지금 대표라고 해서 안고 쫄병이라서 쫄병만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 궁과 화일이라는 얘기가 나요. 무리죠. 이런 게 집단으로 사는 데는 하나로 합해지는 화합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 합해지는 화합이라는 게 뭐야? 나한테 주어진 임무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진다는 이야기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 아까 했던 미디어에 나온 것도 할 수 있는데도 본인이 안 나왔잖아. 예, 본인 스스로 느낀 거야. 나는 이제 안마였지만 이제 안마 사람이 이제 한 3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벌써 안마 사람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섬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기회를 미루잖아. 그 다음에 그 생산 라인에서도 이 친구가 그 나이 든 선배보다는 자기가 훨씬 못하지. 자기는 이제 신출렉인데 아무리 대학교 올라가고 뭐해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현장과 배움하고는 괴리가 있거든. 근데 그 괴리에 있어서 그 괴리를 어떻게 줄일까지 나도 본인이 그 노력을 하잖아. 이게 궁고화일이야. 여럿이 같이 살면서도 같이 그 조직이 잘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할 기본의 최소한의 예의, 규칙, 룰 이런 것들이 궁고화일.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바탕에 쭉 깔려 있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공동체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친구야. 그다음에 또 일본 사람들이 또 혹시 그런 말 몰라. 일본 사람들이 대체로 좀 수긍형이 많거든. 그다음에 좀 못나게 나가서지 않거든.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회원들 뭐가 그런다요? 아이고 그거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해. 그냥 지켜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명예 뭐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 시켰잖아. 그건 애초에 그거서 나왔어. 그렇게 많이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는 거야. 쌓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본 게 아까 학교 뭐 왕따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었지. 근데 그것이 힘드니까 우리가 은둔형 뭐라고 나오잖아. 희귀권벌인가 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차이는 있어 문화적인 풍토는. 근데 이런 자세는 방금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은 조직에서 정말 바탕을 틀어주고 안에 녹아들기 위한 진짜 처절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참.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마라톤가들의 인터뷰라든가 그 좀 생색내기 이런 사람들이 하면 사실은 빈 수레가 요란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면 인터뷰 요청을 하면 저는 거절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 활동가들이 좀 약간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 많이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옛 말에 그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너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 말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얻을 것이 없어. 얻은 것이 없어. 내가 뭔가를 했는데, 행위를 했는데,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혜영이 잘못이라고 상대방한테 전가를 많이 시켰던 것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으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나한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서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구제기라고 하는 창업 60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반구제기. 반대는 돌이킬 반자에다 구할 구자. 돌이켜서 구해라는 얘기예요. 제기. 무릇 모든 것은 나로부터. 제기. 무릇제 나 기자서 반구제기. 이 반구제기에 대한 내용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점잖하기도 하고 그 조직이 갖고 가야 될 그 룰 기준들에 딱 맞춰 갖고 간 사람들이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에요.